자, 지금부터 리드인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독서테라피 리드인 본부장 최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랜선 사업 설명회 우리 오신 원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설명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 제한되고 제약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100% 해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전국의 지사장님들 전화번호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당 지역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전문 방송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화질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PT 화면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 설명을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회라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이 틀을 조금 벗어나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형식을 조금 낮춘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설명회다라는 점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리드인 하반기 사업 설명회, 랜선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는 학습이 아닙니다. 책 읽기는 즐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리딩이 추구하는 절대불변 제1원칙이라는 거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리딩은 독서지도 특허를 획득한 독서 능력 증진 전문 웹 서비스로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체계적인 책 읽기 그리고 다져진 독서 지구력을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을 위한 통합 독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PRS 창의독서개발원이라는 회사고요. 대구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인 론칭이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 와서는 독서능력검정 급수증 민간 자격에 등록이 되었고 이 민간 자격 시험은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월 비로소 저희 리드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정말 많은 연구, 많은 노력,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9년도 드디어 저희 리드인이 전국 계약점 1,005점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의 리딩 원장님들을 모시고 대전에서 제1회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마당 축제는 저희 리딩의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되어서 해년마다 진행하는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던 한 해를 제외하고 해년마다 진행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대구 인터블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말 그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5회 한마당 축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원장님들 내년에 제6회 한마당 축제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저희 리디는 2022년도 10월 달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달에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리디는 독서 능력 증진뿐만이 아니고 글쓰기 그리고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참고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글쓰기 대회 제1회 리딘에서 주관했던 제1회 리딘 북도둠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전국의 응시생이 13,000여 명에 이르렀고 10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총 상금은 4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규모의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KBS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주관했던 1회 리딘 북도듬 대회라든지 저희 리드는 글쓰기에도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면면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저희 리딩이 전국에 2,800호점 정도를 계약을 해왔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독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설명 들어가기 전에 1분 30초의 영상 잠시 여러분들 시청하고 설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리드인 신년 선물 더 센 테라피가 옵니다. 확 바뀝니다. 독서 마라톤 코스별 테라피가 놀랍도록 정교해집니다. 리드인의 독서 테라피 혁신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퀴즈를 진행하던 1세대, 독서 마라톤 코스를 도입한 2세대, 도서별 이해도와 개인별 이해도를 적용한 3세대 혁신을 거쳐 AI 리드인의 초정밀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이번 4세대까지 아이들에게 최적의 도서를 찾아내 추천하기 위한 리드인 독서 테라피의 혁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리드인은 과연 어떻게 책을 읽는 아이들을 읽어내는 것일까요? 4세대 독서 테라피 도입은 가독성과 이독성 지수를 판별해내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읽어낸 모든 책의 가독성 지수가 지난 10개월 동안 듬뿍 쌓였습니다. 이를 도서별 이해도 및 개인별 이해도 지수인 이독성 지수와 결합시키면 아이들이 가히 잘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딱 나옵니다. 아이들의 독서 흥미도 꾸준히 유지시키면서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책, 그렇게 읽을 때 가장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골라내는 최적의 테라피, 리드인 4세대 독서 테라피로 독서 능력 완벽해요. 이번 독서 테라피 혁신으로 가능해진 독서 마라톤 코스의 업데이트 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리드인 4세대 독서 테라피 2월 5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자, 저희 리딩의 진화 과정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딩은 키 형태의 세대작으로 해서 어사추비,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사추비 입체 분석이 이루어졌던 2세대,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3세대를 넘어서 4세대에 와서는 초정밀 독서 활동으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지구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정밀 독서 활동이 가능했었던 데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리딘의 레벨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가 전국의 학생들 약 34만여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었고요. 책을 읽고 진단하는 독서 진단이 1,500건이 아닙니다. 1,50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1대1 맞춤 독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원장님들, 이 독서교육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독서교육, 우리는 어떤 독서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일부 요소입니다. 면접과 논술. 원장님들, 논술 뭐예요? 글이죠. 면접 뭐예요? 말이죠. 내 생각을 글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표출하는 겁니다. 아웃풋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아웃풋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어떤 거? 인풋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아웃풋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 진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독서 능력 없고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논술하고 다니는 아이들 어때요? 즐거워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잘 써내기를 원합니다.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잘 말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주면 저절로 넘치는 그 진리를 무시한 채 늘 결과 중심.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쓰기를 원하고 잘 말하기를 원하는 학습화된 과제 중심의 독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채워주십시오. 채워주면 저절로 넘치는 것은 진리. 그 진리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을 따라가는 그 독서ገብ이 바로 리딩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점에 한 분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바로 조정래 선생님의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쓰려내기는 마른 우물에서 물을 풀어내기 같은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서 두루박질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경 지식 없고 독서 능력 없는 그 아이에게 잘 쓰기를 원하고 잘 말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채워주면 저절로 넘치는 그 진리. 자, 저희 리딩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검사 하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딩에 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검사, 바로 교과 도서지수 검사라는 걸 합니다. 미국에는 렉살 지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딩의 교과 도서지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는 학생의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먼저 그 아이의 독서 방법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독서 논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면서 즐겁게 독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 아이나 우리 학생, 저 아이가 동네에서 독서 광이라고 소문났는데 정말 진정한 독서 광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이해도. 다른 말로 하면 해당 학년의 문해력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해력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습성. 이 습성은 다른 성향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이 성향은 분당 글자 수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습성을 빼고 독서 이해도와 독서 방법 두 가지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독서 이해도. 예, 해당 학년의 문해력이 점수에 따라서 중이냐, 중상이냐, 상이냐, 중이냐, 중하냐,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방법.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싫어하는 아이인지, 좋아한다라면 이 아이가 편독에 빠져 있는지, 건성 읽기 하는지, 학습 만화에 빠져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죠. 바로 분당 글자 수입니다. 제가 분당 글자 수라 얘기하니까 어떤 엄마들 가끔씩, 어떤 분들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속독 개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아시다시피 이 분당 글자 수가 바로 수능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가 이 분당 글자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된통 당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자, 분당 글자 수. 1분 동안 읽은 글자의 양입니다. 당연히 이 양이 많을수록 이 아이의 독서 능력이 높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대로 1분 동안 읽은 글자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독서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는 증거고요. 이 독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독, 속발음 낱글자, 낱말, 정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음독. 여러분들이 아는 독서 방법 맞습니다.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는 걸 음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자문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하늘, 천, 따지. 이 음독의 분당 글자 수는 1분 동안 300자 미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초시계 한번 켜놓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윗단계가 속발음 낱글자,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한 글자씩 집중하면서 읽는 형태를 낱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1분 동안 300자에서 50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물론 글자 수에 따라서 도입이냐, 진행이냐, 숙성이냐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지만 뭐 오늘 교육 아닙니다. 인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 낱글자는 1분 동안 300에서 50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구나. 자, 이제 낱글자에서 이제 낱말로 확장됩니다. 단어, 어휘. 1분 동안 500에서 75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이제 내 아이는 정독 능력만 되면 돼. 정독. 독서에서 말하는 정독은 정확하게 읽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쭉 읽고 흘러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정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장님들, 물은 거꾸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죠. 그래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정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독부터 실제로 재미난 현상이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을 받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 책도 좋아하지만
학교 성적도 우수한 아이들이 대부분 이 정독에 있어요. 증명되었네. 책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더니 네, 걔네들이 거의 정독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독 안에는 묵독이란 단계가 하나 있어요. 묵독. 이 묵독의 아이들은 조금 다른 세상의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조금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얘네들은 긴 문장을 글밥으로 된 긴 문장을 푸드앱을 통해서 그림판처럼 봤는데 전두엽에서 바로 즉독직결 해버려요. 분당 글자 수가 1,400자, 2,600자, 3,400자. 도저히 정독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책 위에 군림하는 신. 그런데 얘들은 좀 다릅니다. 공부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 성적 보면 중상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는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요. 책에 미쳐 있어요. 어때요? 또래 친구들하고 수준이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흘러갑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은 데가 묵독이라는 거. 얘네들은 사실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쌤들조차도 컨트롤 못하는 좀 다른 세상의 아이들,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할 기회가 많을 거고요. 특히 우리 리딩 원장님들 자제분들 중에 이 묵독 단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공간에 들어온 우리 원장님들의 분당 글자 수, 평균 분당 글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공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보다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치를 조사를 해놓겠습니다. 1분 동안 400자 내외. 물론 여러분들 아니라고 빡빡 우기시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해보지 않고 함부로 유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까운 리딩 운영점으로 달려가십시오. 언제든지 무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으시고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10레벨 당연히 제일 높은 단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권장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 10레벨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나는 고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5레벨을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여러분들 결과를 실제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독서의 이해도는 대부분 다 높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당 글자 수가 세상에 300자, 400자 머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여접시 곰들 600자, 700자, 800자 실제로 나옵니다. 저희 학부모님 중에 최고 높게 나오셨던 분이 1300자 때까지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일단 오늘은 자존심 상하지만 평균치로 갑시다.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치 몇 자? 물론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기고 싶을 거예요. 예, 400자. 내가 400자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 딸아이가 650자가 나왔어. 헐. 850자 정독이 나왔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2400자 묵독이 나왔어. 학교 그만둘 거야? 우리가 이 공간에 모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 목적을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입니다. 중3 때 들어왔던 이 아이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90점.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니까 95%. 저희들은 65% 이상이면 비교적 독서 이해도 65% 이상이면 비교적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95%. 네. 이 아이는 실제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0등 밖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학습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요. 뭐 누가 봐도 집중력과 직관력이 타의 추종을 보라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범생인데요. 그런데 뭐가요? 분당 글자 수가 480자. 아니 480자가 뭔데요? 아까 성인의 평균치가 400자 내외였었고 속발음 낱글자가 300에서 500자 사이였는데 도대체 이 480자란 개념이 뭡니까? 우리 수능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 국어 영역은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되죠? 16페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수업 시간은 몇 분입니까?
80분입니다. 1시간 20분. 이 80분의 범주 내에 16페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최소의 분당 글자 수가 바로 750자 이상. 480자 나온 이 아이 기껏해야 5분의 4, 4분의 3 정도밖에 해결 못하고 늘 시간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수능 1교시 끝나고 나면 매스컴에서 늘 떠들어줍니다.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바로 이러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죠.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 성적 1, 2등분 유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르는 그 모의고사에서 언어 기본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꼴이에요? 결국 부모들,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니까 뭐든 다 잘할 거라는 우리들 기준에서 이 아이를 판단했더라는 거죠. 이 아이 측정회 때 몇 레벨 나온 줄 아세요? 5레벨. 굳이 학년으로 말씀드릴까요? 5학년에서 6학년 수준. 네! 저희 리디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전교 10등 안에 든다 하더라도 읽기 수준이 5학년, 6학년 수준이면 거기서 붙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글의 본질을 이해하거든요. 이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뭘 느껴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로 올리는 거. 그게 바로 리딩입니다. 원장님들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 지금은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사실 이런 아이가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아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영어를 가르쳐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아이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말 인풋에만 몰입했다는 그 문제풀이에만 몰입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이런 아이, 혹시 내 아이가, 우리 학생이 이런 학생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방향은 성공하는 삶이냐 아니면 행복한 삶이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아이, 내 학생이라면 오늘 이런 류의 아이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고요. 총점수 200점 만점에 100점, 50%. 무슨 얘기냐? 2학년의 교과서를 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능력이 50%란 얘기예요. 자, 여기 다 100%다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현장에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학년 아이잖아요. 비록 문해력은 50%지만 같은 수학 문제를 3번을 반복시켰네? 5번 반복시키고 7번 반복시켜서 이 아이 수학 점수 70점, 80점, 90점, 100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수록 반복된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나오는 결과값이 바로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학습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단 글자 수가 몇 자? 120자. 아까 우리 원장님들 몇 자? 400자.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자, 그러면 성인이 분단 글자 수 결과값 400자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인이 분단 글자 수 결과값 400자대가 나왔다는 건 독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을 때 400자대가 나옵니다. 300자는 더 집중을 합니다. 또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200자 망부석 움직임이 없어요. 이 100자 200자 나온 아이들은요. 테스트 들어가면서부터 긴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떨어요. 실제 장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100자 200자 나온 아이들.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되었던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었던 나중에 이 리딘의 교과도서지수 검사를 했는데 분단 글자 수가 100자 대 200자 대 나왔다라면 죄송하지만 조금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은 문자의 집착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문자에 집착을 하느냐? 당연히 독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읽고 또 읽고 천천히 읽고 하다 보면 100자대, 200자대가 나와요. 실제 이 아이들 테스트 장면 제가 잠깐 연출 한번 할게요. 얘네들은 테스트 들어가면서 이런 아이들은 긴장을 엄청 하면서 떨어요. 자, 1번. 두 번을 겨우 읽고 풀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아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2번. 두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원장님들 이거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잘 못 넘어가요. 왜? 테스트 끝나고 나면 누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엄마는 모든 걸 뭘로 판단해요?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못 얻어먹을 수도 있고 아마도 이 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처음으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배우고 익혔던 한글을 읽었을 뿐인데 그토록 심한 고통을 처음으로 맛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보다 높은 책 읽었을 때 고통 맛본 적 분명히 있죠. 이 아이 이렇게 문자에 집착이 강한 이유 바로 테스트 끝나고 나면 누군가의 피드백, 선생님이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그 피드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자를 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자, 그럼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겠죠. 당연히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는 독서 지수가 교과서 위에 있으면 공부는 쉬울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당연히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지수의 수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붉은색 계통이 학년별 교과 지수의 수준입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녹색 계통 학년별 읽기 지수의 평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읽기 지수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려놓은 줄 아세요? 1.8학년 수준.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1학년, 2학년의 교과 지수보다 1학년, 2학년의 읽기 지수가 더 높이 나와 있는 결과값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1, 2학년 아이들 중에 공부 못한 아이들 보셨어요? 다 천재, 다 공부를 잘해. 그 이유를 아셔야죠. 바로 이 1학년, 2학년 때는 인지 능력만 있으면 공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교과서 구성을 시켜놓습니다. 공부 능력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적 독해 능력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 사실 독해가 3학년 2학기 교과서부터 나옵니다. 처음으로 3학년 때 읽기 지수가 교과 지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6학년 때 다시 읽기 지수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몇 학년? 4.2학년에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해 개념보다 늘 어때요?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어버리는 반복된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것. 우리도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교과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때 읽었는데 내가 교과서가 어렵다라고 느꼈던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바로 분당 750자 이상의 정독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구장창 그걸 어때요?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어버리는 반복된 행위를 계속하게 됐다라는 거. 바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부의 자존감이 이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공부가 어렵다는 걸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을 해요. 수학이 어렵다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공부의 좌절감을 이때부터 맛보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 비교를 당해요. 열등감 의식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이 되면 평소에 쓰지 않던 부정적인 언어를 이 3학년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싫어요. 안 해요. 안 갈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공부의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반대로 이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은 절대 자존심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스갯소리지만 이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 이때 단골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 우리 애기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가 반갑지가 않거든요. 교과서가 반가우면 당연히 공부는 쉬울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진리 아닌가요? 자, 그러면 저희 리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리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좋은 단어들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5만여 건의 34만여 건의 리딩의 교과 도서 지수 검사 그리고 1,500만 건의 독서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1:1 맞춤 독서하는 거 그게 바로 리딩이라는 거.
자, 처음 들어오면 반드시 교과 도서지수 검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테스트 시간 약 40분 내외 정도 걸리는데 아까 그 120자 나온 아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걸려버려요. 이제 분단 글자 수 문해력의 상관관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때요? 공부 잘하고 독서 능력 좋은 아이들은 빨리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분단 글자 수가 1000자를 넘습니다. 이 개념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서 정보. 원장님들 작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대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알고 책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느낌부터가 달라요. 반드시 도서 정보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도서 지표는 내가 읽을 이 책이 학년별로는 몇 권을 읽었고 학년별로는 그 책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평등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한다는 거. 자, 이 집중력 훈련은 회전판이나 메트로놈 통해서 안구 훈련을 합니다. 즉 오래 달리기 위해서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를 저희 리디는 독서 전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별표 5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독서 논술 업체는 읽어왔다는 가정 하에 어디로 가죠? 독후 활동으로 갑니다.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런데 늘 문제는 어디서 터져버려요? 읽어오지 않는다 해서 터져버립니다. 저희 리디는 철저하게 3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독서 전 활동, 독서 활동, 그리고 독후 활동. 분명히 3단계로 3가지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독서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독해력 강화 훈련은 리딩 도서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읽기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라? 리딩 도서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독해 트레이닝을 합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뒷장과 연동해서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 읽기, 독서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리딩 도서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자율 독서하는 걸 시킵니다. 리딩 도서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집중 독서를 시킵니다. 아니, 책이라는 건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되는 거지 무슨 읽는 레벨에 따라서 읽는 방법, 독법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 리딩이 타의 추종을 불하는 달랐던 독서입니다. 먼저 자율독서. 이 자율독서는 리딩을 처음 경험한 아이들 또는 저레벨 친구들이죠. 1레벨, 2레벨 해당되는 저레벨 친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독서 방법대로 편안하게 책을 읽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체 독서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자율독서의 목적은 문자의 친숙도 개선이라든지 다독, 독해력 향상의 목적을 뒀다면 이제 원장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중독서. 이 집중독서는 리딩 도서 3레벨 이상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중력, 독서 지구력이 약하거나 또 독서 방법 개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집중독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집중독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3분 관리입니다. 독서에서 말하는 3분, 여기서 말하는 3분의 의미는 리딩에서 주장하는 3분이 아닙니다. 독서에서 말하는 3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이 흐트러짐 없이 한 곳에 몰입할 수 있는 최장의 시간이 바로 3분이랍니다. 그럼 원장님들, 이 3분을 1회 동안 유지할 게 아니고 3분을 3회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버리면 이게 몇 분이 되는 거예요? 9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3도법입니다. 이 아이가 3대 3도법이 편안해지면 이제 3분을 4회 관리하는 3대 4도법으로 넘어가요. 이게 어디까지? 3분을 6회 관리하는 3대 6, 18분 집중 독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3대 N, 100% 독서까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독서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력 향상이 있습니다. 이 교과력은 순간 집중력과 지구력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과값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집중 독서를 경험한 아이들은 교과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벨에 따라서 이제 자율 독서와 집중 독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집중 독서, 자율 독서 통해서 책을 다 읽었어요. 책 읽고 나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무언가 질문하시죠? 뭐 줄거리 한번 얘기해봐. 느낀 점 한번 얘기해봐. 엊그저께 서울 모 지역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엄마의 대답 때문에.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질문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봐. 저희들도 책을 읽고 나면 두 가지 독서 활동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어떤 거? 바로 독서 진단과 독서 노트. 자, 먼저 독서 진단. 독서인데 진단, 평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자, 저에게 1시간 주셨으니까 우리 분명한 의미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학습과 독서의 의미. 원장님들, 학습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만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게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게 그게 바로 학습이라면 원장님들은 혹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 100%다 이해할 자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힐 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주문들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읽어. 제대로 읽어. 똑바로 읽어. 이런 주문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첫 페이지부터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책을 접근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수두룩박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독서의 가장 기본 1원칙. 전체 글의 흐름을 이 아이가 70% 이상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해당되는 과정 중심이라는 거. 원장님들 외국인의 주인공이는 꼭 그거 암기해야 돼요? 그런 순간 그게 학습이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필요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자꾸 질문을 시키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전체 글의 흐름을 이 아이가 먼저 70% 이상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해당되는 과정 중심.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70% 이상 통과를 하지 못하네. 그러면 그 아이 레벨 선정부터 무언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마지막 10번 문제 확인 버튼 누르자마자 학부모님들께 바로 카카오톡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실시간으로 무엇을 하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독서 활동은 결국은 글쓰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글쓰기. 그런데 너무 어려운 글쓰기. 인간 세상은 결국 글쓰기로 마무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원장님들 당연히 공감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일기 쓰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다 글쓰기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레포트 자신들의 점수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논문, 우리 직장 다니는 아빠들 뭐 기획안 그게 바로 다 자기들의 계급이잖아요. 그 글쓰기. 사업하시는 분들 전단자나 적어내는 것도 다 글쓰기입니다. 모든 건 글쓰기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갈까요? 내년이죠. 2025학년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이제 고교 학점제에 적용이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 안에는 세특 과정이 있죠.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그 안에는 모든 게 또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로 되어 있다는 거. 이 글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뭐 여러분들 학생이라든지 자녀들 상위권 대학 보내시려면 이 글쓰기는 뭐 100% 필수적으로 홀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그게 바로 글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는 자신의 느낀 점을 독서노트 양식지에 1차적으로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른 논술학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 또는 선생님과 1:1 코칭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해도 한 분의 선생님하고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문체만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글쓰기는 다양성 그리고 사고의 확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1차 코칭 해당 학원의 선생님과 진행이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이 독서노트 양식지를 스캔 떠서 저희 회사 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왜? 이것만 전담하는 총평-첨삭 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저 선생님, 어느 날은 저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생각을 바꿔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편집글 형식의 총평-첨삭을 뽑았습니다. 왜? 글쓰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저희 리딩의 글쓰기 원리인데요. 방금 이 총평 첨삭을 받았던 아이들 1레벨부터 5레벨 해당되는 아이들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이 독후 코칭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심화 첨삭부터인데요. 이 심화 첨삭은 6레벨 이상의 중고급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특히 이 영역표평가는 세 가지로 분리를 또 시킵니다. 내용, 형식, 문법에 맞춰서 1대1 심화 첨삭을 또 진행한다라는 거. 왜? 그만큼 글쓰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리딘의 글쓰기 원리라고 하는 정타비감의 글쓰기 원리인데요. 정보를 당연히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타겟 설정, 그리고 비판, 공감 능력을 기본적으로 하는 유기적인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 그게 리딘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딘의 글쓰기 진화 과정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처음 총평 첨삭을 시작했던 1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레벨별 의사추비가 이루어졌던 2세대, 그리고 이 총평 첨삭과 더불어 심화 첨삭이 이루어졌던 3레벨을 거쳐 4세대에 와서는 이제 정타배기감의 글쓰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딩은 1레벨부터 10레벨 과정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모든 레벨당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개 코스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코스 들어가면 장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과 인문. 열심히 싸워서 통과가 되었더니 이제는 이 코스로 넘어갔네요. 장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문학입니다. 교과서는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이해 능력 좋은 아이들, 당연히 교과서를 받아먹는 능력도 다릅니다. 여기서 사회, 과학, 예술. 그래서 저희 리디는 다양한 장르를 당연히 경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3코스에 와서는 독서의 완성이라고 하죠.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사추비 테라피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코스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입시에서 절대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입니다. 이 진로는 그 아이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디는 모든 레벨당 이렇게 4개의 코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리딘 정말 보여드려야 되고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뭐 제한된 시간,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거 한 가지를 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활동 신호등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당연히 결과 중심으로 갑니다. 당연히 저희 리딘도 결과 중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글쓰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거는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 리딘이 계속해서 AI라고 표현 쓰는 이유 있습니다. 그만큼의 1,500만 건의 데이터, 34만여 건의 데이터, 그 데이터가 바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독서 활동 과정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리딩이라는 거. 자, 초등학교 2학년 민영이라는 아이가 독서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벨에 해당되는 주식형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10개 레벨 중에 두 번째 레벨, 4개 코스 중에 1코스, 2레벨 1코스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총 160쪽 중에 88쪽이 남아있는데요. 이 아이 남은 독서 시간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읽었던 분당 페이지 수를 통해서 이 아이 이 속도대로 진행을 하면 37분 뒤에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네요. 이 아이의 독서 방법은 3분을 3회 관리하는 3대3 독법을 12회차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구간에 가니까 녹색 신호등이 뜨네요. 이제 어떤 구간에 가니까 빨간색 신호등이 뜨네요. 자, 주목하십시오. 이제 리딩에서 주장하는 3분입니다. 리딩에서 주장하는 3분. 가장 이상적인 독서는 3분 동안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당 1000자 이상을 이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녹색 신호등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은 분당 5페이지 미만으로 집중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상식적으로 빨간색이 많다는 건 그 아이에게 책이 어렵거나 레벨이 맞지 않거나 모든 바로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과정들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부모님께 실시간으로 카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리딘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리딘은 1레벨부터 10레벨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이 레벨당 4개 코스가 진행을 반드시 4개 코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리딩 이전에는 기초 도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 동화와 구연 동화. 우리 빠른 6세들, 7세들 중에 읽기 쓰기가 조금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저학년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가 조금 버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기초 도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네요.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경험을 한 아이와 경험을 하지 않는 아이 분명히 출발선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원장님들 그러실 수 있어요. 당신네 회사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변화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읽기 트레이닝.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능력 좋아요? 사실적 독해 능력이 굉장히 좋죠. 직관력이 좋잖아요. 바로 이 읽기 트레이닝은 문자의 친숙도를 개선시키는 훈련인데 전 레벨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00자, 뭐 600자, 1200자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나간다라는 거. 이 독해 트레이닝은 저희가 정말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집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직관력의 향상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뿐만이 아니고 분당 글자 수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또 여기서 하는데요. 수능의 문장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한 아이, 경험을 하지 않는 아이. 그런데 원한다라고 누구나 다 시켜주느냐? 절대 그럴 리가요. 이 독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리딩 도서 3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독해 트레이닝과 연동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저희 리딩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닙니다. 읽기 능력이 개선이 되면 배경 지식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거기에 자기주도 학습과 연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리딩입니다. 자, 듣기 트레이닝. 공부 잘하는 아이들 집중도 시간 다르죠? 5분짜리냐, 1시간짜리냐, 3시간짜리냐. 집중력 강화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뭐 시사상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특히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사성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150편의 고사성을 통해서 또 특히 집중력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학습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비문학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겠죠. 뭐 이제는 국어의 음악이, 국어의 과학이, 융합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과정. 그게 바로 비문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이 한국사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선택이 필수예요. 이거 선택할 수 없죠. 절대평가 필수라는 거.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3학년, 4학년 또는 4학년, 5학년 돼서 대부분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뭐 4학년, 5학년 되었으니까 한국사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아니요. 저희 리딩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를 하기 위해서는 리딩 도서 최소 4레벨 또는 5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국사와 연동을 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는 프로그램은 2학기 곧 하반기에 출시가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초등 한국사 프로그램이 곧 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5세 또는 6세를 위해서 음가 학습법을 통한 한글 깨치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리디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드리고 있다는 거. 안주하지 않습니다. 리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리딘 운영점에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실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교과 도서지수 검사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도서지수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아이의 레벨과 도서가 추천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레벨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분간의 독서 코칭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회전판이나 메트로놈 통해서 앙굴려 10분간의 집중력 먼저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책 읽기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리디는 태블릿 PC라든지 전자도서를 읽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종이책을 읽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리디는
해당 레벨에 해당 레벨의 종이책을 읽는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책 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스템 앞으로 가서 10문제에 해당되는 독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확인 버튼 누르자. 엄마에게 카카오톡 전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독서 진단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느낀 점을 독서 노트 양식지에 적어서 선생님에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1차 코칭이 끝나고 나면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독후 코칭, 레벨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심화 첨삭을 또 받게 된다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과 소양 입문교육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정기교육은 에듀리딩이라는 곳을 통해서 1단계 이론교육, 2단계 매뉴얼 교육, 3단계 적용 교육을 거쳐서 4단계에 이르러서는 줌을 통해서 매월 그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게 리딩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입문 소양 교육은 그 해 또는 그 달 이슈화된 그 교육이 우리 리딩 가족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입문 소양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로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을 벌써 2번이나 모시고 줌을 통해서 저희 리딩 가족들에게 멋진 강연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리딩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자, 실제 이제 수업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아이가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4학년이고요. 이 아이가 6학년,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라? 어떻게 리디는 한 반에 전혀 다른 학년, 전혀 다른 레벨이 이렇게 수업할 수가 있죠? 네. 저희 리디는요, 학교, 학년, 시간 전혀 관계없이 1대1 맞춤 수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사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교사가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냐, 논술 전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딩의 매뉴얼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은 정규교육, 입문 소양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그분들이 레시피를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리딩 개설 조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은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도 물품 비용만 처음에 들어가는데요. 350만 원의 초도 물품 비용이 뭐 카드, 현금 어떤 것으로도 결제 가능하다라는 거. 처음에 초도 물품 비용 350만 원 추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금, 뭐 이렇게 월 사용료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전자출판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월 들어가는 전자출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1학생당 17,500원이 과금이 됩니다. 예, 1인당 1학생당 17,500원이 과금이 되는데요. 학생 수에 따라서 관리자 코드 비용 부여가 조금 달라집니다.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자 코드 비용 2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회원수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관리자 코드 비용이 2만 원이 아니고 만 원만 추가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1학생당 17,500원이 과금이 되겠죠? 10명 미만이니까 그러면 87,5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이니까 관리자 코드 비용 2만 원이 추가되어서 10만 7,500원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럼 10명 이상일 경우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 1학생당 17,500원이 과금이 되겠죠, 역시. 그러니까 17만 5천 원. 여기에 10명 이상이니까 이제 관리자 코드 비용은 만 원만 추가가 되어서 18만 5천 원이 과금된다라는 거.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사장님께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또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신규 교육비는요, 한 분당 원장님 되었건 우리 강사분이 되었건 한 분당 만 원의 교육비가 있는데 1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비는 없기 때문에
평생 원하시면은 무한으로 만 원 내시고 계속 교육은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물론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권 부분은 해당 지역의 지사장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동물품 내역인데요. 이 초동물품 내역도 지사장님들께 물어보시면 자세한 내역 알려드리는데요. 수업에 당장 필요한 대상도서 100권,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 교재들이 있습니다. 독해 트레이닝 40권, 읽기 트레이닝 80권 해서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먼저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짜리 수업은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틀 이상의 수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틀 수업은 좀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월수, 화목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수업 형태가 조금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뭐 월화, 월수, 월목, 월금 최소 이틀 이상의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일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지만 매일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시고 금요일은 보충 보강을 하라. 이건 권장입니다. 지역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1교시 수업 최소 단위 50분 이상 50분 또는 60분 또는 1시간 30분 90분짜리 수업 이런 수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저희 리딩의 지사장님들은 일반 지사장님들이 아닙니다. 리딩에 최적화된 정예요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영 그리고 수업, 관리 모든 부분들 질문하시면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전국의 리딩 지사장님들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1544 0292입니다. 회사 번호입니다. 회사 대표번호 1544 0292 1544 0292로 연락 주시면 성실껏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딩이 지금 현재는 2,900호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누군가는 리딩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딩은 대한민국 독서교육을 선도하는 분명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기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